이창용 한 총재가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1.8%를 예상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이 없었다. 이 부분들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지금 경제 성장률 1.8%는 이야기는 상당히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1.8%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한 이야기가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인한 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 혼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예외죠. 예, 지금 미국은 상당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25년도입니다. 25년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0.4%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예상하는 올해 25년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5%랍니다. 내년도 26년은 1.8%를 보고 있답니다. 매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렇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보고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정치 불안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3월 둘째 주 정도면은 이제 현재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용인지 기각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거라는 그런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길어봤자 이제 2주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2월달은 다 갔잖아요. 그죠? 그럼 한 2주, 3주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총재는 과거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성장률 1.8%로 하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신성장 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수장이죠, 그죠?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현재의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이러한 그 배경에는,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이전 10년간 정부들의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저성장 기조가 강합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어요.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피부로 확 느껴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올해 예상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예상하고 있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1.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0.25를 내려서 2.75%입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1.25%의 갭이 있어요. 거의 경제 성장률의 2배 가까운 금리 정책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기준금리 0.25를 내린 2.75%도 상당히 긴축적이고 고금리다. 이 금리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1.8%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현재의 금리보다는 상당히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는가. 현재는 고금리한 것들이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연말쯤에는 한 2% 정도까지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우리는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나 사이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예, 그건 이전에 그 한 4년 전에 예, 완전 그 초저금리 뉴노말이야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저금리가 뉴노말이다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리가 확 뛰어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예. 자산 시장이 폭등을 했었죠.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돈이 풀리니까 돈 풀어 장세에서 돈이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자산 시장 곳곳으로 예, 유동성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자산 가격을 폭등시켰었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예, 하다못해 뭐 코인 그리고 뭡니까 예술품 그림 이런 데까지도 예,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서 자산 시장을 폭등시켰었거든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러면 지금보다 금리가 최소한 1%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과연 자산 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금리나 사이클에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